회장님, 서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김도연 회장의 펜을 쥔 손이 멈췄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펼쳐져 있고 중국 투자사 대표 3명이 놀라 서로를 바라보며 속닥이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통역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말을 건 사람은 바닥에 무릎 꿇고 쓰레기를 줍고 있던 청소부였습니다. 뭐라고? 중국 투자사 대표가 벌떡 일어나.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호텔 로비가 어수선해지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은 투자가 아닙니다. 회장님 회사의 기술을 통째로 넘기는 계약입니다. 순간 김도연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계약 내용을 알았을까? 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는 그날 새벽 4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서울 시내 최고급 특급 호텔 그랜드 세린.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직원 통용문이 열리고 낡은 운동화에 바랜 청소복을 입은 한 여자가 들어섰습니다. 이은별, 31살. 그랜드 세린 호텔 하우스키핑 청소 직원이었죠. 무거운 청소 카트를 밀며 은별은 작게 신음했습니다. 어제 요양원에서 어머니를 씻기다 허리를 삐끗했지만 쉴 수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의 VIP 전용 객실 구역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은별은 첫 번째 객실 앞에서 멈춰서 띵동. 대답이 없어 마스터키를 찍고 문을 열며 하우스키핑입니다. 은별은 카트를 밀고 들어가 침대 시트를 벗기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닦습니다. 다음 객실, 또 다음 객실. 그렇게 6개 객실을 청소하자 오전 9시가 됐습니다. 녹초가 된 은별은 직원 휴게실로 내려가 낡은 가방에서 작은 삼각김밥 하나를 꺼내 허기진 배를 달래려 막 한 입 베어 물려는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대학병원 이번 달 입원비 500만 원 미납. 오늘 중 입금되지 않을 시 치료 중단 및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지난달에도 500만 원을 겨우 모아냈는데 이번 달도 또 은별은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은 거르기로 합니다. 그래야 이번 주 급여에서 조금이라도 더 남으니까요. 어차피 입맛도 없습니다. 은별은 화장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고 애써 거울에 비친 초라한 자신을 외면하며 다시 몸을 움집입니다. 은별은 다시 VIP 라운지 화장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호텔 하우스키핑 매니저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은별 씨. 네, 과장님. 미안한데 이번 주 야간 수당 지급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회계팀에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일주일이요?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오늘이 병원비 마감일인데 일주일 후면 어머니는 어쩌란 말인가. 은별은 일어나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12만 3천 원. 500만 원이 필요한데 12만 원. 은별은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울 시간도 없이 청소는 계속돼야 했고 오늘 일을 끝내야 내일 급여가 나옵니다. 괜찮아. 방법이 있을 거야. 청소를 하며 내내 야간 수당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힘없이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깔끔한 명품 정장에 완벽한 메이크업, 고급 향수 냄새의 여자. 은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같은 나이 또래로 보이는 그 여자를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 안쓰러웠습니다. 나도 한때는 과거를 생각하면 더 힘들어 생각을 멈춥니다. 은별은 다음 객실에서 청소를 하며 그렇게 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은별이 VIP 라운지 청소를 시작했고 오늘은 중국 투자사 대표단이 사용하는 구역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라운지는 화려했습니다. 라운지는 비어 있었고 은별은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은별은 쓰레기통을 비우며 무심코 바닥을 봤다.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고 중국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은별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곧 집어 서류철 위에 올려놓습니다. 관심 끊어. 나랑 상관없는 세계야. 그때 문이 열리며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복도에서 스쳤던 그 여자. 은별의 나이 또래로 보였고 검은색 명품 정장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 여자는 은별을 보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 중이에요? 네. 곧 끝납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여자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펴고 화면을 보며 중국어로 통화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회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계약서 검토는 끝났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은별은 귀를 닫으려 했지만 중국어는 자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통역사구나. 여자가 통화를 끊었고 은별은 청소를 마무리했습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은별은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은별은 어딘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1시 은별은 점심시간도 없이 계속 일했고 18층 VIP 객실 구역 복도를 지나는데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비상계단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 중국어는 습관처럼 해석되어 들리는 은별은 애써 모른 척 하려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선명하게 들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제 일인걸요. 여자 목소리. 아까 그 통역사의 목소리. 은별은 청소 카트를 세워 비상계단 문 옆 소화전 뒤에 몸을 숨겼다. 왜 숨었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그냥 본능적으로 숨었습니다. 오늘 오후 계약건 우리가 준비한 통역 버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셨죠? 기술 이전 조항은 투자 협력으로 번역하고 네,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요? 사례금입니다. 수고비죠. 이건 너무 괜찮습니다. 우리도 이번 계약이 잘 돼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계약만 성사되면 더 드리겠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은별은 숨을 죽이고 있지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금 뭘 들은 거야? 통역 조작? 기술 이전을 투자 협력으로? 은별은 천천히 소화전 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상계단 문 쪽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어 보니 명함이었습니다. 박지영 그랜드 세린 호텔 전속 VIP 통역사. 은별은 명함을 뒤집어 보니 중국어와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약서는 내일 아침 최종 확인하고 네, 회장님께는 원본 보여드리지 마시고요. 당연하죠. 통역본만 전달하면 돼요. 은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범죄 아니야? 박지영.
아까 그 화려해 보이는 통역사. 하지만 지금 통역 조작을 하려 하고 있다는 걸 은별이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은별은 난 이제 통역사가 아니야. 청소부일 뿐이야. 꺼들지 말자.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후 6시 은별이 녹초가 된 몸으로 퇴근을 합니다. 내일은 그냥 청소만 하자. 아무것도 듣지 말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하지만 귀는 이미 들었고 눈은 이미 봤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중국 투자사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구역의 VIP 전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던 은별은 세면대 옆 선반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눈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핵심 기술 전면 양도, 투자 후 소유권 이전, 기술 사용권은 갑방 귀속. 은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투자 계약이 아니야. 회사를 통째로 넘기는 계약이야. 서류를 뒤집어 보니 내일 오전 11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이걸 모르실 거야. 박지영이 거짓으로 통역하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서류를 다시 놓을까? 아니면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은 재빨리 서류를 접어 청소 카트 쓰레기 봉투 안쪽 깊숙이 밀어넣고 화장실 문을 나왔습니다. 중국 투자사 관계자였고 은별은 청소 도구를 챙기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오후 5시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세요? 갑니다. 은별은 카트에 숨긴 서류를 꺼내 가방 안쪽에 넣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지만 이번 주 치료비가 내일 오전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퇴원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은별은 소리 없이 울며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순간 가방 속 서류가 보였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말해야 해. 하지만 말하는 순간 청소부가 왜 VIP 계약 내용을 알고 있죠? 중국어는 어떻게 읽었죠? 서류는 어떻게 가져왔죠? 질문 공세, 의심, 그리고 해고. 해고되면 어머니는 그때 엄마가 눈을 살짝 떴습니다. 은별아, 엄마. 은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묵하면 해고되지 않고 엄마의 수술비를 벌 수 있지만 누군가의 회사는 무너집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창가에 기대 밤하늘을 봤습니다.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새벽 4시 은별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국 대학교 졸업장, HSK 최고급 자격증, 통역사 자격증, 그리고 낡은 명함 한 장. 이은별 프리랜서 중한 통역사. 10년 전 은별의 명함입니다. 10년 전 은별은 베이징 도서관에서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국제회의에서 통역할 거야. 졸업 후 HSK 최고급에 합격해 통역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기업 미팅 통역, 전시회 통역, 가끔은 VIP 손님 수행 통역을 하며 돈도 벌고 실력도 쌓이고 미래가 밝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뇌질환으로 쓰러지셨고 엄마를 돌볼 사람은 은별뿐이었습니다. 은별은 통역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저축은 빠르게 바닥났고 통역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6개월 공백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은별은 알바를 시작했고
편의점, 식당, 청소, 통역사에서 청소부로 지금은 청소를 하고 있지만 통역 일을 했을 때의 그 열정은 너무 뜨거워 지금도 가슴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은별은 명함을 내려다보며 프리랜서 중한 통역사, 진실을 전하는 사람, 언어의 다리를 놓는 사람, 마음이 뜨거워지며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그리고 새로운 선택. 나는 통역사야. 진실을 말하는 사람.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 후면 계약식입니다. 은별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청소부가 세상을 바꾸는 날입니다. 오전 10시 40분. 은별은 VIP 라운지 쪽으로 청소 카트를 밀었습니다. 복도 끝에 보안 요원 2명이 서 있었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출입 금지입니다. 저 청소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VIP 행사가 있어서 청소 금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담당 구역이 규정입니다. 돌아가세요. 은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청소 직원은 출입 불가입니다. 은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떡하지? 그때 뒤에서 호텔 총지배인이 불렀습니다. 이은별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청소를. 오늘 VIP 행사 구역은 접근 금지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은별 씨, 규정 위반입니다. VIP 손님들께 무단 접근하는 건 즉시 해고 사유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 청소 직원이 무슨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최 상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세요. 안 그러면 보안팀 호출하겠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별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카트를 놓고 계단으로 달려 16층 비상계단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니 VIP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안 요원이 있었다. 출입 금지입니다. 청소 직원이시죠? 못 들어갑니다. VIP 라운지 바로 앞까지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은별은 로비 입구에 도착해 유리문 너머로 VIP 라운지에 있는 김도연 회장과 중국 투자사 관계자들을 보였고 테이블 위에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박지영이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유리문을 밀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안 돼. 은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아무도 돌아보지 않자 더 세게 두드렸다. 쿵쿵쿵. 회장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계약서를 봤습니다. 펜을 들었을 때 안 돼. 회장님. 은별은 소리쳤지만 유리문 너머로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은별은 유리를 세게 쳤습니다. 쾅! 보안 요원이 달려와.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청소 직원이 왜 여기 있어요? 놔주세요. 저 계약은 함정이에요. 이 사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른 보안 요원도 왔고 2명이 은별을 끌었습니다. 안 돼. 회장님, 서명하시면 안 돼요. 은별은 발버둥 쳤지만 유리문 너머 김도연 회장이 펜을 계약서에 대고 있었습니다. 서명하려는 순간 제발. 은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진실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 총지배인님, 청소 직원이 VIP 라운지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제 해고되고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때 은별의 주머니에서 중국어가 빼곡히 적힌 계약서, 서류가 떨어졌고 보안 요원이 집어들어 이게 뭐야? 이걸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청소 직원이 무슨 서류를 가지고 있어? 보안 요원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은별은 서류를 가슴에 안으며 안 돼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최 상무가 걸어왔습니다. 이은별 씨, 당장 나가세요.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상무님, 이 서류를 회장님께 전해주세요. 뭐? 이 계약은 함정입니다. 회장님이 속고 계십니다. 이게 뭔데? 기술 이전 계약서입니다. 투자가 아니라 회사를 넘기는 계약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은별은 숨을 들이키며 제가 통역사니까요. 최 상무가 멈칫하며 뭐라고? 저는 6년 전까지 프리랜서 중한 통역사였습니다. 이 서류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은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적힌 건 투자 계약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 전면 양도 계약이에요. 최 상무가 서류를 빼앗았지만 중국어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네. 은별은 서류를 가리켰다. 핵심 기술 전면 양도라는 뜻입니다. 유창한 중국어였다. 잠깐만. 정말 통역사야? 네. HSK 최고급 통역사 자격증 있습니다. 그럼 왜 청소부를?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안에서 회장님이 서명하고 계세요. 최 상무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따라와. VIP 라운지 문이 열리고 최 상무와 은별이 들어갔습니다. 김도연 회장, 중국 투자사 관계자들, 박지영, 상무님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이 직원이 급히 전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초라한 청소복을 입은 은별에게 쏠렸습니다.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서를 보십시오. 중국 투자사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그 서류는 어디서 가져왔어? 박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도연 회장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은별은 심호흡을 하고 중국어로 읽기 시작했다. 핵심 기술을 전면적으로 양도한다. 투자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 회장의 손이 떨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은별은 계속했다. 기술 사용권은 갑방에 귀속된다. 여기서 갑방은 중국 투자사입니다. 김도연 회장이 박지영을 보며 박 통역사 설명해 보세요. 박지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김도영 회장은 분노하며 당신은 이걸 투자 협력이라고 통역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박지영 통역사는 사례금을 받고 거짓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회장님. 서명하시면 회사를 잃으십니다. 은별이 말했습니다. 김도연 회장은 중국 투자사 대표를 보며 설명해 보시죠. 중국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회장은 계약서를 집어들어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계약을 중단합니다. 라운지가 술렁이며 중국 투자사 관계자들이 급히 나갔고 박지영도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습니다. 라운지에는 회장과 은별만 남았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은별입니다. 통역사라고 했죠? 예전에는요. 지금은 청소부입니다. 돌아서려는데 회장이 불렀습니다. 이은별 씨, 내일 제 회장실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쩌면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은별은 카트를 밀고 청소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전 김도현 회장의 회장실에 은별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모든 걸 걸었어요. 회장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사팀에 확인했습니다. 이은별
31살. 6년 전 입사. 하우스키핑 야간 청소. 은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도왔습니까?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은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실은 10년 전 제가 통역사 시험에 떨어져 절망하고 있을 때 도성그룹 인재육성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중국 유학을 갔고 HSK를 땄고 통역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청소부지만 제 인생을 바꿔준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왔었군요. 네. 그래서 이번엔 당신이 나를 구했고, 이은별 씨. 네. 왜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까? 통역사 자격증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6년 전 통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었을 때는 공백 기간이 너무 길어져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습니까? 예. 은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회사에 해외 사업 본부가 있습니다. 중국어 통역 자문이 필요합니다. 회장님, 당신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지켰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 그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명함을 은별에게 건넸고 은별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도성그룹 해외사업본부 통역 자문 이은별.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은별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장학금으로 꿈을 키웠던 손이 오늘 새로운 시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통역 자문 이은별. 청소부에서 다시 통역 자문으로. 은별이 회장실에서 나와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한쪽에서 청소부가 청소를 하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청소 직원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은별도 깊이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서 있던 자리, 그 자리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격리가죠? 이은별입니다. 치료비 입금하겠습니다. 네, 500만 원. 그리고 앞으로 매달 정기 입금하겠습니다. 은별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고 돈 때문에 접었던 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은별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러요. 엄마, 나 다시 통역사가 됐어. 은별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은별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을 앞두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에게 작은 용기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놀라운 반전.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